제가 주변에 스카이를 나온 기자들에게만 물어봤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글도 잘 써서 기자가 된 스카이 출신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좋아했다. 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학습 만화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아니면 학습 만화는 최소한으로 읽혀라. 학습 만화 보면 어휘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이런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독서나 어휘력 공부에 대해서 제가 좀 불편하게 느꼈던 충고나 조언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 실제로 그 조언이 맞는지 아닌지 그 실체를 실증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표적인 조언이 바로 학습 만화 읽히지 마라 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학습 만화가 굉장히 여러 권 있습니다. 대부분 현직 선생님들은 학습 만화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만화는 아예 책으로 취급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학습 만화를 읽으면 글을 통한 상상력, 사고력을 키우기가 어렵고 사실상 만화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어휘력 습득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로 어휘력과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이 만화만 많이 본다.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또 만화를 많이 보는 아이들이 보통은 줄글을 읽기 싫어한다는 점도 학습 만화의 단점으로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만화, 심지어 만화를 많이 읽으면 부모님들은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언이 과연 사실일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스카이를 나온 기자들에게만 물어봤습니다. 동네에서 공부로는 난다긴다 했던 2000년대 이후 학번 스카이 대학 출신 그리고 메이저 신문사 기자들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입시 결과 그리고 문해력, 어휘력, 문장력은 우리나라에선 거의 톱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제가 이런 스펙에 더해서 또 글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동료로서도 제가 인정을 하는 그런 기자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분들의 스펙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A 기자, 서울대 문과대학 출신, 현직 기자이자 외부 기고가 겸 작가. B 기자는 고려대 사회과학대학 출신이고 역시 현직 기자이고 또 칼럼니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C 기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출신, 전직 기자고 현재는 다른 업종에서 아주 유망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분한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 학습 만화를 읽었는지, 읽었다면 얼마나 읽었는지. 두 번째는 학습 만화가 학습 어휘력, 문해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현재 그들의 자녀들에게 학습 만화를 얼마나 읽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결론만 말하면요. 모두 다 학습 만화를 읽었고요. 또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내용을 기억한대요. 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서울대 출신 A 기자. 정말로 글을 잘 쓰는 친구거든요. 책도 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화로 된 한국사, 세계사, 먼 나라 이웃나라까지 모두 10회독 이상 하면서 다 만화로 독파를 했다. 나나, 언플러그드 보이, 풀하우스 같은 그냥 만화도 엄청 읽었다. 심지어 만화를 그리기도 많이 그려서 친구와 만화 그림 일기를 주고받았다. 이 정도면 거의 만화 꿈나무 아닌가요? 그런데 이 A 기자 말이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인 애가 자기 어릴 때랑 똑같대요. 아울북에서 나온 그리스 로마시나 또 마법천자문, 설민석, 삼국지 시리즈 이런 학습 만화를 이미 40회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돈을 전집 사는데 많이 썼는데 애가 하도 읽어가지고 본전은 이미 뽑은 것 같다. 학습 만화에 대한 이 A 기자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어차피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쉽게 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마법천자문도 문해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결론은 뭐라도 읽으면 된다. 두 번째는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 B 기자입니다. B 기자는 졸업하기도 전에 메이저 언론사 인턴 그리고 공채를 다 최연소로 합격을 했고 또 필력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칼럼을 잘 쓰는 것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이 B 기자는 어릴 때 외국에서 5년에서 6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어머니께서 배편으로 공수를 했던 만화 한국사, 만화 삼국지, 먼 나라 이웃나라를 모두 최소 20회독은 하면서 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특이한 게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줄글로 된 일반 책은 다 영어 책을 봤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어 어휘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문 기자가 됐고 그것도 칼럼을 아주 잘 쓰는 신문 기자로서의 한국어 언어 감각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 점이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릴 때 한국어로 된 콘텐츠라고는 이 친구한테는 거의 학습 만화뿐이었던 셈인데 이 문해력과 문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서울대 출신 C 기자, 학창 시절에 별명이 중계동 프린스였대요. 중계동에서 맨날 전교 1등만 하다가 서울대 경영대학에 갔고
기자가 된 그런 분인데 지금은 다른 업계에 계시지만 기자를 한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일단 기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사 학습 만화 선사시대 때부터 해방까지 있었던 양장본 형태로 된 책을 읽었다. 아직도 몇몇 장면이 기억나는 걸로 봐서는 학습 만화가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일 좋은 건 그냥 책도 많이 읽고 학습 만화도 읽는 거겠지만 아예 책을 안 읽으려는 아이라면 만화라도 읽히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분의 자녀도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다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습 만화도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분 얘기가 우리 애는 그냥 활자라면 다 좋아하고 다 읽는다. 마법천자문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신문도 읽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신문을 읽는데요. 그런데 이 시 기자가 마지막에 정말로 중요한 지적을 한 가지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막상 애가 책은 안 보고 학습 만화만 봐서 고민이라는 사람은 사실 별로 못 본 것 같다. 책 자체를 안 좋아해서 고민이라는 사람은 있어도 저는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지적 같아요. 사실 학습 만화든 만화든 어떤 종류의 책이든 이걸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것만 보고 다른 책은 아예 안 읽는다?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게 만화든 그냥 줄거리든 재미있으면 보통 다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현재는 만화만 읽어도 지금 만화라도 읽는 애들은 다른 책으로 넘어갈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안 읽는 것이지 학습 만화나 만화를 읽는 게 아니지 않을까? 제가 이 간략한 조사에서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글도 잘 써서 기자가 된 스카이 출신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학습 만화를 좋아했다. 두 번째는 역사 관련 학습 만화를 읽었다. 주로 통사로 읽었다는 거였고요. 먼 나라 이웃 나라도 생각보다 많이 읽었네요. 세 번째, 학습 만화만 읽은 건 아니라 그냥 만화도 봤고 일반 책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다 읽었다. 여기서 잠깐 재미로 예외적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 설문에 응답한 분들은 일단 다 80년대 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동료들 중에 70년대 후반생 서울대 출신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서울대 출신 D 기자, 언어 철학자 소시르가 좋아서 서울대 인문대에 고등학교 때 소시르를 아셨나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이 D 기자 말이 난 학습 만화는 안 읽었다. 대신에 백과사전을 많이 읽었다. 백과사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초등학생이 백과사전을 읽고 그냥 자기는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책이 없었고 읽을 책이 백과사전 뿐이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다. 또 이 기자도 있었어요. 서울대 인문대 출신인데 학습 만화 읽었냐는 질문에 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 읽었냐 이러니까 약간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새로 쓰기로 된 책을 읽었대요. 새로 쓰기 책이라니 웬 말이냐, 조선시대에서 왔냐. 굉장히 멋쩍어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나라 출판시장에서 학습 만화가 1980년대 이후부터 출판이 됐나? 왜 1970년대생들은 완전히 다른 기억을 갖고 있지? 그런 의문이 한 가지 들긴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는 학습 만화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한국사, 세계사, 학습 만화 전집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정말로 많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정말로 본전을 뽑고도 남았을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제가 대학에 간 이후로는 옆집 동생한테 물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습 만화를 읽었다고 해서 다른 책을 읽지 않았냐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른 책도 좋아했습니다. 단지 그 학습 만화가 너무 재미있었을 뿐입니다. 그 책을 저도 수십 회 반복을 해서 읽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국사, 세계사 배울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수능 볼 때 선택 과목이 세계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 때 그 책 덕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디테일한 내용은 암기를 따로 해야 됐지만 전체 흐름이 이미 다 숙지가 된 상태잖아요. 그게 굉장히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한 독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특히나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다 그러면은 학습 만화를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평생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봐야겠다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샀던 책이 만화로 된 성경 통독 책이었습니다. 내가 익숙하지가 않고 진입장벽이 있는 분야일수록 이렇게
만화로 쉽게 된 책을 사서 얼개를 먼저 파악하고 나면요,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과학, 물리학, 철학, 내가 어렵게 느끼는 그런 분야는 하룻밤에 끝내는 세계사, 이렇게 하룻밤 같은 수식어들이 붙은 책이 있어요. 그런 걸 보세요. 아니면 어린이가 붙어있는 책들도 있어요. 어린이 경제학, 어린이 행동 경제학, 이런 식으로요. 그런 걸 사서 보시면 됩니다. 부끄럽다고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요령 있게 습득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빨리 진입장벽을 허물어 놓고 나서 이제 그 분야를 더 탐독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학습 만화를 읽지 말라고 하는지 사실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왜? 저는 제 개인 경험과 실증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학습 만화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주로 보고 있는 책이 학습 만화라면 괜찮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학습 만화의 어휘는요, 그렇게 사실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를 다루는 만화인데 음서재, 골품, 문화인사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설령 그냥 만화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읽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게 유해하지 않은 컨텐츠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학습 만화에 대해 명문대 출신들의 경험담에 덧붙여 저의 생각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학습 만화 전집 막 들여놓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새로운 전집 사고 싶거든요. 본전 뽑은 좋은 전집 있으면 저한테도 꼭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